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19년 5월 30일 목요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쪽집게, 여론조사의 길이나 우리 김장수 박사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애청자 여러분들이 늘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부분 한 가지 오늘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 많이 겪으시죠? 내 주변에는 문재인 좋다는 사람 없는데 왜 여론조사는 이렇게 높이 나와? 이거 여론조사야, 여론조작이야,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장수 박사님 시원하게 풀어주시겠습니다. 박사님, 풀어주시죠.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아니, 우리 주위에는 문재인 대통령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없는데 네네. 왜 조사는 그렇게 높게 나오냐. 네네. 일단 이게 한국의 여론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 그러면 네. 이제 그런 의문을 품는 분들이 이제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근데 네. 한국 여론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럼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네. 이런 의문.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0%냐? 네. 라는 걸 체크해 봐야 되는데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뭐 좀 편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한 학년에 네. 100명이 있는 학교가 있는데 예. 뭐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한 50명 있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50명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다 물어보기가 그러니까 한 10명만 뽑아서 물어보자. 네. 이게 이제 여론조사입니다. 네. 다 근데 이제 뽑아보니까 10명은 뽑았는데 네.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못하는 비율이 50대 5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5명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정상이죠. 예, 조사를 해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한 8명 뽑혔다. 네. 7명 뽑혔다. 그러면 그 여론조사는 틀립니다. 공부 잘하는 쪽으로 성적이 높게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원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사람의 비율이 있습니다. 네네. 이게 뭐 한 41% 정도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로는요. 네네. 근데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까지 하면 이제 한 31% 정도 됩니다. 네. 네. 근데 왜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까지 계산을 하느냐면 네. 여론조사를 하면 네. 나 저번에 투표권 없었다. 투표하지 않았다는 분들이 한 20몇 프로가 나와요. 네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도 전체 유권자 대비 31%였다. 이걸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4천만 유권자가 있습니다. 예. 4천만 유권자 중에서 1,000명을 뽑아서 여론조사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맞습니다. 1,000명을 뽑는데 1,000명을 뽑아서 자, 지난 2017년 5월 9일 당신은 그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누굴 찍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중에 한 25%는 난 투표 안 했어.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정확히 31.7%가 나는 문재인을 찍었어가 나와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 중에 317명은 문재인을 찍고, 그다음에 180 몇 명인가는 홍준표를 찍고, 예. 그다음 100 몇십 명은 뭐 안철수를 찍고. 예, 맞습니다. 근데 난 그때 다 지겨워서 투표 안 했어 하는 사람들이 대략 그 당시 투표율이 한 77% 됐으니까 예. 한 220명, 230명은 투표를 안 하는 것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실제 해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8명 나왔다. 이러면 이걸 이제 저희가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과대 표집됐다. 과대 표집, 예. 표본에서 많이 그렇다. 예. 그리고 내지는 이제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과대 대표됐다. 네. 너무 많이 나왔다. 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이게 제가 작년까지는 한국갤럽하고 리얼미터에서 이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번 대선 때 대통령으로 누구 찍었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보니까 한 1.5배 정도 더 잡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 317명 잡혀야 되는데 네. 거기 한 160명 더 잡혀서 한 510명, 500명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를 이번에 이제 최근 것까지 조선일보 홍영림 기자가 꼼꼼하게 체크를 했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은 네. 일반적으로 한국갤럽은 이 조사 자체를 안 합니다. 저 같은 네. 사람들이 자꾸 그 문제가 있다 이러니까. 근데 리얼미터에서는 조사는 합니다. 네네. 근데 오픈 안 합니다. 이런 로우 데이터를 안 밝히고. 예, 안 밝힙니다. 그 예. 질문이 들어갔다는 건 분명히 설문지에 나오는데 네네. 이 결과가 어떻다는 건 안 밝힙니다. 예. 뭐 저 같은 사람이 또 뭐라 그럴 것 같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홍영림 기자가 조선일보 기자다 보니까 네. 자기가 구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구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원래 317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작년에 네. KBS 조사는 562명, 562명. 중앙일보 조사는 532명, 그리고
최근 네. 5월 초 한겨레 조사 544명, 네. SBS 538명. 네. 그러니까 이게 317명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거의 2배에서 1.8배 가까이 더 잡히고 있다. 이게 최근까지도 그러하다는 게 지금 홍영림 기자의 이제 보도로서 확인이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원래 보면 자 1000명을 뽑았어. 그래서 예. 너 물어봤을 때는 그 중에 317명만 어떻게 보면 문재인을 찍었다고 얘기한다면은 예. 그렇다면 그 조사 여론조사 자체는- 결과는 굉장히 나름대로 신뢰도가 있다고 맞습니다. 봐야 되는데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317명이 아니라 562명. 그러니까 무려 예. 얼마예요? 250명이 더 잡힌 예, 거예요. 예. 544명. 이것도 보면 거의 220명이 더 잡힌 겁니다. 538명. 이것만 해도 221명이 더 잡힌 예.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응답하다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은 네. 최소한 80-90% 이상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고 응답을 합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네. 아니, 공부 잘하는 애들이 원래는 5명 잡혀야 되는데 8명 잡혔다. 네. 그러면 그만큼은 우리가 디스카운트를 해줘야 네. 정확한 평균이 예측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예를 들자면 호남 분들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할 때 호남이 전체 유권자를 차지하는 비율이 10분의 1이에요. 그럼 네. 10분의 1로 카운트를 해줍니다. 조금 더 잡혔더라도요. 네네. 근데 호남이 만약 20-30%가 잡혔다. 네. 그럼 당연히 거기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니까 네. 거기로부터 나오는 지지율은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317명이 잡혀야 되는데 그거에 2배 가까운 수치가 나왔다. 네. 그럼 그만큼은 디스카운트를 하는 게 네. 실제와 훨씬 근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우선 흔히 이야기해서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기울어진 운동장. 예. 이게 보면 운동장이 평평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는 좀 문재인 쪽으로 너무 많이 기울었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들을 무지하게 많이 집어넣고 조사를 하는 결과가 언론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이와 같은 우선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저는 더 큰 문제가 실제 설문 내용이 더 문제인 예.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설문 내용 자체가 좀 미묘하면 좀 영향을 준다 이런데 그 정도였는데 네. 요새 이제 노골화되고 있죠. 대표적인 게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하고 네. 전교조의 재합법화, 네. 그러니까 전교조를 합법화 시켜야 된다 다시. 네, 네. 이 조사가 이제 그 면에서 압권입니다. 제가 이제 그 예를 들면 네. 제가 황태순에 대한 친구들의 평가를 듣고 싶어요. 네. 황태순 어떻습니까? 이렇게 심플하게 물어봐야 돼. 그럼 나 좋아, 싫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러냐, 야 황태순은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돕고 부르이 돕기도 하고 술도 잘 사고. 친구들하고 의리도 있고,라고 얘기하고 나서 황태순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이 사람이 나하고 싸울 생각이 아니라 좋지 뭐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그렇죠. 이렇게 여론조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된다는 걸 지금 리얼미터의 전교조가 의뢰해서 한 조사에 나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설문은 제가 예를 드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나온 질문입니다. 예. 전교조가 지난 수십 년간 네. 체벌 금지, 네. 촌지 근절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네. 이런 전교조를 신뢰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런 전교조 나쁜 것도 많잖아요. 그런 건 이제 안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전교조가 예를 들자면 왜 법의 노조가 됐는지 네. 그것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의 이 과정에서 네. 법의 노조가 됐습니다. 전교조를 다시 합법화 시켜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합법화 시켜야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황태순이 깜방살이를 했는데 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네. 나쁜 놈들이 공작을 해요. 이 사람 풀어놔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거는 초등학생도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예. 그 이제 이상한 설문 내용이 이상하다는 것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너무나 많이 느끼실 거예요. 예. 보면은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항상 보면 중앙선거 여론조사위원회 들어가면 그 원래 그 설문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읽어보면 가당치도 않은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요 근래 생긴 현상, 요 근래 특히 심해집니다. 네, 더군다나 그렇게 되면 그런 설문을 보면 그게 언론에 보도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KBS, MBC 하여튼 모든 공중파 방송에 다 보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보도를 했냐? 네. 전교조의 재합법화에 찬성하는 국민이 과반이 넘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했다는 걸 빼고 나면 그러면 이제 이게 침묵의 나선형 효과입니다. 네. 다른 사람들은 다 전교조를 좋아하는구나. 이게 합법화하자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정치적 반대자들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홍영님 조선일보 홍영님 기자 말씀하셨습니다만 신문만 해도 지면이 좀 넓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도할 때 그런 걸 써놓고 밑에 보면 반드시 주석을 답니다. 예. 실제 보면 뭐 이러이러한 설문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시겠습니다만 방송 특히 이제 공중파 지상파 방송이라는 것은 길어봐야 한 50초 그것도 기자 리포트 12에서 15초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네, 뭐 저희 MBC와 리얼미터가 함께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교조 재합법화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이 과반이 넘었습니다. 예. 이게 다예요. 예. 그럼 그 순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걸 듣는 사람들 약간 심지가 약한 중도 성향의 뭐 대부분이죠. 국민들 입장에서 오씨 이 반대하면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침묵을 강요당하는 그렇죠. 침묵을 강요당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설문도 그렇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 그러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네. 뭐 제가 이제 작년 월간조선에 기고를 했는데 네. 야 이거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과대 표집됐다. 너무 심하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양반들 잘하는 물타기 있어요. 뭐라는 줄 아십니까? 과거 정부에서도 그랬다. 그 웃기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 때 이 일을 한 청와대 담당입니다. 네. 그때도 과대 표집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명박 대통령이 400명이 잡혀야 되는데 네. 460명이 잡힌다든가 이 정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그 6% 정도. 네. 지금처럼 300명이 잡혀야 되는데 200 몇 명이 더 잡히는 300명이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 이거는 아마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네. 대통령 지지율에서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도 이렇게 잡히는 현상도 네. 문재인 정부에서 아주 특이한 현상이고요. 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그러고 있다는 점에서 더 특이합니다. 그런데 그거 보면 그러나도 구조적으로 원천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예. 거기서 보면 말 자체는 희한하게 예, 사실 맞습니다. 유도성 질문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알기엔 제 주변에 보면은 뭐 저 자신도 보면 사실 여론조사 단 한 번도 못 받아봤거든요. 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예요. 주변에 만나면 야 나는 평생 가서 여론조사 하겠다 뭐 갤럽이 됐든 리얼미터가 됐든 물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놈이 그렇게 답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 응답률하고도 관계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네. 여론조사 회사에서 뭘 조작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네네. 설문지는 이제 그거는 조작하려고 하는 의도가 충분히 있는 거고요. 샘플 문제, 과대대표 문제는 그게 아닌데 네. 한국의 여론조사가 이런 이유에 모든 비판을 받는 게 한국의 여론조사는 지금 시스템상 네.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샘플도 내 마음대로 넣을 수 있고 네. 설문지도 그렇게 꾸릴 수 있고 네. 그 이 샘플이 자기들 말대로 정말 랜덤 샘플링을 한 건지 네. 자기들이 선별해서 넣는지도 누구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대로 해놓고 나서 네. 야 우리 여론조사 제대로 하는데 왜 자꾸 뭐라 그러세요? 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모든 조작과 모든 이런 걸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네. 뭐라고 하면 우리 그렇게 안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마지막 어제 그저께 좀 화요일에 저녁에 오셨고 어제 방송되었던 우리 김광웅 서울대학교 예. 교수님 그 말씀 이런 게 있더군요. 디즈렐리 말을 갖다가 인용하셨어요. 이 세계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거짓말, 예.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예. 그 통계가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여론조사로 등치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우리 김장수 박사님 말씀 들으면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뭐 작게는 한 45%, 예. 크게는 한 51%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조사에 보면 실제 거기에 응답에 응하는 사람이 원래 317명이 응해야 되는데 560명, 540명, 538명 이렇게 응답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대통령 지지율이 53.8%다. 그러면 실제 지지율은 얼마? 31.7%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대 중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실제 문재인 대통령의 실제 지지율은 29%, 기껏 잡아줘야 30%가 맞습니다. 예. 맞죠? 예, 맞습니다. 자, 김장수 박사님의 시원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